안녕하세요. 시 읽어주는 배우 윤희석입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 가족들하고 아름답고 근사한 주말 보내셨나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러면 잠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놀다가 들어와서 따뜻한 방에서 귤도 까먹고 낮잠도 자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러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물론 이런 것도 혼자 사는 분들에겐 가능하겠지만 가족이 많은, 특히 자녀를 돌보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겐 사치고 꿈 같은 일이겠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코로나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가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가 주는 가장 큰 단점은 가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새해가 되면 다들 올해의 목표, 계획 같은 거 세우셨을 텐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보통은 금연, 다이어트, 운동, 어학 공부, 아니면 자격증, 이렇게 보면 주로 건강, 스펙, 돈과 연결되는 목표일 것 같은데요. 다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물론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응원합니다. 무계획도 계획이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사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다 좋은데 어떤 것을 하든지 너무 급하게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너무 빨리 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면 늘 탈이 나니까. 또 천천히 걸어야 오래 걸어갈 수 있으니까. 저도 올해 목표가 딱 하나 있는데요. 오래 많이 걷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추울 때, 눈 많이 왔을 때 산에 한번 갔다가 얼어 죽을 뻔하고 아직 집 밖에는 나가지 못했는데 돌아오는 주부터는 조금씩 걸어볼까 합니다. 저희 동네에 그 시사이드 파크라는 공원이 있거든요. 해변을 따라서 한 5km 정도 되는 예쁜 산책길이 있습니다. 걷기가 너무 좋아요. 중간에 캠핑장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도 많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걷는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걷는다고 해서 급격하게 몸에 변화가 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걸으면 생각이,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성찰해 볼 수도 있고, 평소에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좋은 풍경들 보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어차피 우리가 잠잘 때 빼곤 뭔가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얻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30분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천천히, 할 수 있으면 오래 걷기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첫인사 영상을 보신 저희 가족, 사랑하는 어르신께서 영상을 보고 펑펑 우셨다고.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런 감동을 주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상에서 너무 불쌍해 보였다고. 그 후줄근한 티에 이 하얀 장롱 배경에 멘트까지 장비가 열악하다,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얘기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네, 전 너무 웃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셨나요? 그렇게 보이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단 제가 집이니까 편하고 자연스럽게 입은 건데, 그리고 제가 얼굴이 까매서 그 하얀 티를 입으면 그 뽀사시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입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하얀 장롱 이 반대편은 엄청 화려해요. 그 고급 책장에 수많은 책에 금송아지, 금부지에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최근에 이 스탠드도 구입했고 얼마 전에 번개장터에서 이 스피커도 구입했어요. 너무 좋아요. 장비 지금 저한테 과분합니다. 어차피 좋은 거 있어도 저 못 써요. 초보라서. 그리고 목소리는 제가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송 채널이잖아요. 예. 제가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말이 좀 느리긴 하지만 그리고 새벽에 다 주무실 때 녹화하는 거라 크게 말하면 가족이나 이웃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오늘 긴 문장을 처음으로 낭독하게 돼서 뭔가 첫 공연하는 것처럼 조금 긴장되지만 설레이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근 시인의 산문집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이란 책인데요. 이 책을 첫 번째로 선택하게 된 것은 제가 여러 출판사에 문의한 책 중에서 첫 번째로 낭독 허락을 받은 책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해냄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읽기 쉽고 잘 읽혀요. 그리고 편하고 따뜻한 책이에요. 사실 유근 시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페북 친구인데요. 그 페북 글이 참 정감 있고 좋아요. 그리고 촌철살인도 있고. 제가 느끼는 유근 시인은 정의로운 분 같아요. 근데 경직되지 않았고 유연해 보이고 진지한데 웃기고 웃긴데 뼈가 아픈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글인 것 같고요. 이 글이 너무 쉽게 읽혀서 이래도 되나 싶은데 읽고 나면 계속 생각이 나요. 저는 이런 게 좋은 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아주 고급진 리뷰나 알찬 해설, 명쾌한 정리는 못해요. 제가 독서량이 아주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인문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그런 전공자도 아니라서 그냥 읽고 좋았던 거, 마음에 와닿은 거, 생각해 볼 만한 거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과 나눌 만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읽으신 책이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낭송이나 낭독을 듣고 잘 주무시면 그게 저한텐 보람된 일이니까. 그래도 썸네일에 책 제목이나 시 제목 이렇게 보셨으면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참 재밌어요. 그 문장 끝에 항상 그 정감 있는 씨바라는 욕이 자주 나오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방점은 그 씨바라는 말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낭독에 대해서 봤는데 이 낭독은 묵독보다 더 오래된 책 읽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낭독을 묵독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토크나 오디오북, 낭독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유럽으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낭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자하고 친밀해지고 책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낭독을 하면요, 소뇌가 활성화돼서 뇌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좋아하는 책, 기억나는 책 있으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유근 시인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내가 보기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할 수 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사는 것 같다. 자기가 진정으로 잘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전전긍긍하다 보니 남들을 의식하게 되고 결국 남들과 경쟁하게 되고 그 승부에 집착하게 된다. 나 또한 지금까지 생애의 많은 시간을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에 붙들려 살아왔다. 나는 그런 것이야말로 탕진과 소모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내가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 생애의 많은 시간을 자기가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일에 바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 남들 눈치 볼 것 없으니 경쟁할 것도 없고 승부 따위에 집착할 것도 없고 오로지 자기만의 성취와 완성에 관심이 있는 삶은 아닐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자유로운 영혼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타인에게 삶의 높이를 재면 자존심이 되고 자기 가치에 삶의 높이를 맞추면 자존감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일이다. 나는 역시 맨정신으로 삶을 견디는 일보다 낮술에 취해 이승을 소유하는 일에 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낮은 자리. 물은 낮은 대로 흘러서 결국 바다에 가 닿는다. 지구의 가장 낮은 곳에 바다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고 지구에서 가장 넓은 곳이고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센 곳이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누가 사는가? 힘없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가? 사람의 가장 낮은 자리엔 무엇이 사는가? 서럽고 외롭고 그리운 마음들이 사는가? 슬퍼 말자. 언제나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힘센 것들은 모두 다 낮은 자리에 산다. 그 위대한 힘들이 다 나의 이웃이고 동무다. 이보다 더 큰 빽이 어디 있으랴. 아, 씨바. 조넨 씨바. 어른 꼰대.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얘야,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칭찬과 긍정이 늘어가면 어른이 되고 비난과 부정이 늘어가면 꼰대가 되는 법이다.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 되는 건 아니더라. 나는 슬슬 어른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으다. 씨바. 시인이란. 나는 그토록 비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비에 관해 쓴 시가 거의 없다. 비 오는 날은 그냥 빗속에서 비를 살아버렸으므로 비를 다 탕진한 것이었다. 시에 데려다 쓸 비가 남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시를 쓰는 사람은 정작으론 사랑을 살아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별에 대해서 시를 쓰는 사람은 정작으론 이별을 살아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시인이란 그리하여 모름지기 견디는 사람이다. 비도 견디고 사랑도 견디고 이별도 견디고 슬픔도 견디고 쓸쓸함도 견디고 죽음도 견디고 견디어서 마침내 시의 별자리를 남기는 사람이다. 다 살아내지 않고 조금씩 시에게 양보하는 사람이다. 시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다. 아침부터 이토록 가상한 생각을 해낸 기념으로 오늘은 작정하고 비에 관한 시를 쓰기로 결심했다. 비에 대한 오마주의 의미로 아주 표절적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자, 비에 관한 시 한 편.
비어 너를 안고 내가 운다. 씨바. 나도 실은 안 좋아. 어제 무심코 어떤 지인에게 핸드폰 문자로 좋은 추억 되시게라고 인사말을 남겼더니 곧 단문이 왔다. 저 추석 안 좋아요. 유우. 그는 장애를 가진 동생과 단둘이서 산다. 아차. 나도 그 심정이 화들짝 이해가 되어서 곧 다시 문자를 보냈다. 나도 실은 추석이 안 좋아. 조네는 안 좋아. 그러자 그 역시 답을 보내왔다. 아, 그 말씀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시절에 추석 좋은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같이 안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 참 많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으니 우리끼리라도 못난 얼굴 부비고 손이라도 맞잡고 살아야지. 들비 없고 나도 이제 슬슬 동네 시장에 차례 지낼 북어포라도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왜 아침부터 이토록 눈물겹지? 씨바. 생일. 오늘은 하루 종일 생일이었다. 하루 종일 생일이었으므로 하루 종일 미역국을 2번 먹고 오래 살려면 생일에 국수를 먹어줘야 한다고 누가 그러길래 읍내 나가서 짬뽕도 한 그릇 먹었다. 하루 종일 3끼나 먹은 생일이니까 어머니도 하늘에서 조금은 흐뭇해 하셨겠지. 생일이란 건 어머니도 아프고 나도 아픈 날이었을 텐데 세상에 아직 살아남은 내가 대표로 3끼나 먹었으니 이만하면 참 괜찮은 생일을 보낸 거 맞다고 내가 나에게 힘주어 이야기해주는 생일 자정 무렵이다. 시부럴, 니미럴, 으이그 육시럴. 어제 어딜 가려고 택시를 탔더니 기사님이 백발의 할머니였다. 별로 많은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평소보다 차들이 많아서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었다. 할머니 기사님께선 거의 5초마다 이런 시부럴, 니미럴, 육시럴을 만트라처럼 중얼거리시며 럴럴럴 운전을 하시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울분을 쏟아내시는 것이었다. 어이구 이런 씨부럴. 한글날은 왜 갑자기 놀라고 만들어놔서 도로에 차들을 다 몰고 나오게 하는 거요? 저것들 지금 다 놀러 가려고 차 몰고 나온 거잖아? 니미럴. 한글날이면 한글날답게 학생들을 더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지 학교마저 쉬게 한다는 게 말이 돼? 육시럴. 한글날 논다는 게 말이나 돼? 시부럴. 도저히 나처럼 고매하고 애매하고 우매하고 목매한 사람이 견디기에도 욕설과 논리의 난이도가 과한 듯 싶어 슬그머니 한마디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 한글날 학생들을 더 열심히 공부시켜야 하면 근로자의 날엔 근로자들을 더 빡세게 일시켜야겠네요. 어버이날엔 어버이 노릇 더 뼈가 빠지도록 해야 하고. 할머니 기사님은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었다. 시부럴. 그러고 보니 나는 날마다 근로자의 날이고 어버이날이네. 니미럴. 으이구 육시럴. 그래, 가 좋다.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서럽던 어리고 젊은 시절에는 고래가 좋아서 늘 고래 잡으러 가자는 남의 꿈마저 3등 아름답고 설레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래보다 그래가 좋다. 우리 그냥 하늘이나 바라볼까? 그래. 우리 그냥 걸을까? 그래. 우리 그냥
술이나 한잔 할까? 그래. 우리 그냥 울어버릴까? 그래. 우리 그냥 살아볼까? 그래. 우리 그냥 견뎌볼까? 그래. 이런 그래가 있어서 참 좋다. 그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인류 시인살이. 어느 해 모 출판사 송년회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가 문득 생각난다. 하필이면 지들이 스스로 인류라고 믿는 시인들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지독히도 지가 더 인류 시인이라고 믿는 모 여자 시인이 내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페이스북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였다. 나는 유근 선배 페이스북엔 절대로 좋아요 안 눌러요. 왜냐?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그 얼빠진 아줌마 아저씨들 사이에 이름이 섞이게 되거든. 아줌마 아저씨들 사이에 이름을 섞지 않으면서 인류 시인으로 살아내느라 얼마나 개고생이 심할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런데 문제는 지들이 아무리 스스로 인류인 척 온갖 개폼을 잡아도 내 눈에는 대부분 삼류도 못 되는 아류로 보인다는 것이다. 삼류는 족보라도 있지. 씨바. 쇼핑 중독.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1년이 넘도록 두문불출하며 온라인 쇼핑으로만 소일했다던 대학 친구를 알고 있다. 그녀는 분명 이혼 이후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혼 전에도 이미 지독한 쇼핑 중독이었다는 사실을. 남편의 외도와 방기에서 비롯된 우울과 분노를 떨쳐내기 위해 온라인 쇼핑에 집착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온라인 쇼핑몰의 세계를 주유하며 남편 따위 아예 잊고 공허한 중독 상태를 탐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나 별로 자책이나 감흥이 있지 않았고, 그냥 이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별로 불행하지 않았고, 그냥 하던 대로 온라인 쇼핑을 위해서만 앉거나 눕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뜯지도 않은 채 집안 가득 쌓인 상품들 때문에 더 이상 앉거나 누울 공간이 생기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내게 전화해서 딱 이렇게 말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딱 5평만 개간해주고 가. 치통에서 벗어나자마자 꼬리뼈 부상으로 인해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처지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온라인 쇼핑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따스하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세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두문불출하며 우울과 불안과 불편과 분노가 엄습할 때마다 나는 그 옛날 야동 순재님처럼 모니터 앞에 골똘히 붙여 앉아 감자와 스포츠카와 가지와 당근과 해외 호텔 패키지와 오일을 고르고 라면과 다시마와 미사일과 깔창과 핸드메이드 시계와 아령과 세제와 구두와 요가 매트와 비타민과 유산균제를 고르고 들비를 위해 다이어트 사료와 수제 사료와 목재 계집을 고르고 개껌과 살라미와 귀 세정제와 장난감과 애견 스파 패키지를 고르고 하루가 조낸 비좁다. 아, 조속한 시일 안에 꼬리뼈의 쾌유가 이룩되지 않으면 나도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딱 이렇게 말하게 되리라. 그대여, 어서 와서 딱 5달치 할부금만 막아줘. 아, 씨바. 외로워서 그러는 거다.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놀고 있다고, 무엇을 먹고 있다고, 어딜 갔다고, 뭘 샀다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고 상습적으로 사진 찍어서
도배질하는 분들에 대해서 염증과 혐오의 심정을 참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 좀 그러지 마시라. 다들 외로워서 그러는 거다. 나도 외로워서 들비한테 시집에 실을 수 없는 시를 11편이나 울면서 읽어준 적이 있다. 아, 씨바. 월요일에도 오후 3시에도 목요일에도 외로운 사람.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외로운 사람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일요일에 외로운 사람이 진짜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금요일에 외로운 사람은 친구나 연인이 없는 사람이고, 일요일에 외로운 사람은 이웃과 가족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참 원초적인 거여서 더 외로울 것 같다. 외로워지면 사람들은 자기 아닌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한편 또 살아보니 어디엔가 잃어버린 자기를 그리워하지 않은 사람만큼 외로운 사람 또 없겠다 싶다. 그래서 나는 월요일에도 오후 3시에도 목요일에도 겨울에도 바람 그친 날에도 라면이 끓는 일요일 밤에도 무작정 외로운 것이다. 조넨조넨 외로워서 마침내 라면 국물에 눈물을 빠뜨리며 우는 것이다. 아, 씨바. 이제 마지막 글인데요. 이 글을 제가 제일 좋아해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지워진 이름조차 살아와 손을 얻는다. 위로가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아침부터 울고 싶은 날, 나보다 먼저 슬픔이 일어나 눈시울을 깨우는 날, 마음 저쪽에서 고요히 들려오는 이름 하나 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바라볼 수조차 없는 사람. 그러나 생각만으로도 마음 안에 분홍의 꽃밭이 일렁이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생애에서 한 번쯤 만났으면 됐지. 한 번쯤 눈 맞췄으면 됐지. 아침부터 울고 싶은 날은 참 다행이구나. 지워진 이름조차 살아와 이마에 손을 얹는다. 그립다고 나에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은 참 다행이구나. 따스한 음성으로 나를 불러다가 나 또한 나에게 푸르른 술 한 잔을 건네야지. 아, 사람아. 다 읽었어요.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안녕.